자, 책임 능력입니다. 자, 1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 자, 1번. 방화에 대한 억제하기 어려운 충동으로 말미암아 미약한 상태에서 불과 6일 만에 8차례에 걸쳐서 방화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피고인을 심신미약죄로 인정했고, 자, 형법 제2조 10조 2항을 적용할 수 없다. 인정했기 때문에 10조 2항을 적용합니다. 적용했던 판례입니다. 틀렸습니다. 자, 2번. 자, 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심리학적, 혼합적 방법을 취하고 있죠.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 할지라도 당시에 정상적인 사물 변별 능력이나 행위 통정 능력이 있었다면 장애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범행 당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하, 우리 판례는 이것을 도의적 책임론을 취했다라고 평가되기도 하는 판례이기도 합니다. 맞는 짐은 자, 3번은 10조 3항에 따라 원자행위를 적용했죠. 그래서 감경을 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자, 4번 성주물 성애증이라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심신장애를 인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자, 2번 다음 중 옳은 것은 정답은 4번. 자, 1번 형사 미성년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죠. 자, 이 벌이라고 하는 것은 형벌과 보완처분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보호처분은 가능합니다. 틀렸습니다. 자, 2번. 자, 피고인이 특히 생리도벽으로 절도범행을 저지른 이 의심이 들잖아요. 이 의심을 든다면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정신과 전문의에게 이 정신 상태를 감정시키는 방법으로 심신장애 인지 여부를 심리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의무적입니다. 틀렸습니다. 해설 가보시면 뭐뭐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3번 원칙적으로 충동 조절 장애는 형의 감면 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칙이 그렇습니다. 2번, 4번 10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혼합적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심신장애로 인해서 산물 변별 능력이 없거나 이건 상실자죠. 미약자는 미약자죠. 1항과 2항입니다. 1항 또는 2항은 정도의 강약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맞습니다. 강하면 상실자, 약하면 미약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2번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 자, 1번입니다. 이것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판단하면 됩니다. 의심이 들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뭐뭐하게 한 다음이죠. 정신과 의사로 하여금 이게 의무적입니다. 의심이 들 때는. 그리고 이것을 하게 한 다음에 여기에 구속받지 않는다 했습니다. 하나의 참고 사료로 삼으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규범적 판단입니다. 규범적 판단이란 말은 판사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무죄 판결 때리면 됩니다. 자, 범행이 매우 심각한 충동 조절 장애다. 매우 심각하다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밑에 순간적으로 이 저지를 가능성이 나타난 경우라도 자세한 정신 감정을 다시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심신장애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독자적으로 판단하였다 하여 위법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위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자세한 것 등으로 인해서 심리를 해야 되는데 심리를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위법이겠죠. 자, 4번 원자행 사건이죠. 자, 마지막 줄에 위험성을 예견하였다면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지. 근데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10조 3항이 적용되어서 형의 감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3번.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정답은 2번. 자, 1번. 듣거나 말하는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 자, 이 옛날로 치면
농화자입니다. 자, 농화자는 필요적 감경이죠. 감경. 면제 없습니다. 할 수 있다도 아니고요. 필요적 감경. 경만 있어요. 자, 10세 미만자는 면책됩니다. 그것은 어떠한 형사처분이나 제재도 받지 않아요. 형벌, 그 말은 형벌도 받지 않고 보안 처분도 받지 않고 보호 처분도 받지 않아요. 이거 약간 개정될 필요가 있는데 요즘 애들이 조숙해서 이 범죄를 일찍 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뉴스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이거 일단 맞는 지문이죠. 유치원 남학생이 유치원 다니는 여학생을 강간했나 그럴 거예요. 강간했나 추행했나 그럴 거예요. 그게 이제 성범죄잖아, 그렇죠? 근데 그 아이가 유치원 다니는 아이이기 때문에 어떤 형벌도 제재를 받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참 뉴스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이 10세 미만자는 어떤 행위를 해도 안 돼요. 사람을 죽여도 그렇고, 방마를 해도 그렇고, 강간을 해도 그렇고 면책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조숙하기 때문에 이 연령대를 약간 낮출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것보다 시급한 것이 그 14세를 낮춰야 됩니다. 14세를 12세라든지 이렇게 촉법소년 같은 경우 나이대를 좀 낮추는 것이 일단 먼저 선결되고, 그리고 이제 이쪽 부분을 이제 손봐야 되는 것은 나중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현행법상은 그렇습니다. 10세 미만자는 모든 행위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자, 적법행위 기대 가능성, 사회적 평균을 두고 판단하죠. 평균인 표준설입니다. 이 평균인 관점에서 기대 가능성 유무를 판단한다까지 맞고요. 기자가 취재원과 하던 통화 내용을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다른 대화를 녹음 떴다 할 때 불법행위 하지 말아야죠. 불법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기대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형소법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앞에 것은 많이 봤고요. 어쨌든 맞는 겁니다. 동그라미. 자, 소년이라 하면 자, 범행 시 심판 시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맞죠? 사실심 판결 선고 당시 이 아이가 성년이 되었다면 그때는 소년이 아니죠. 더 이상 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소년법 적용이 될 수 없는 거죠. 성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문도 맞는 겁니다. 동그라미. 자, 4번. 옳지 않은 것은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번. 자, 10조 2항에 따르면 10조 2항이 미약자죠. 미약자는 임의적 감경입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 자, 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 심리학적 요소, 혼합적 방법이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 맞고요. 자, 장애가 있는 자라도 범행 당시 능력이 있었다면 장애자로 볼 수 없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도의적 책임론을 취하고 있구나. 도의적 책임론이 범행 당시에 능력자인지 아닌지를 갖고 따지잖아요. 자, 이렇게 보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요. 자, 그리고 유무 및 정도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자,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독자적 판단할 수 있다. 맞고요. 반드시 감정인 의견이 기속될 필요 없다 했죠. 왜요? 이 세상에서 법관이 제일이니까. 그래서 감정인의 의견은 그냥 하나의 참고 자료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법관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10조 3항 나와 있네요. 우리 판례는 자, 올라가 보시면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한다 했습니다. 다수설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판례 입장에서 봤을 때 10조 3항 같은 경우는 고의 과실 모두 포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예견할 수 있었을 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해설 갑니다. 우리 10조 3항 같은 경우 우리 판례는 고의 그리고 과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학설과 좀 달라요. 과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여기 바로 뭡니까? 이게 과실적 요소란 말입니다. 이 과실적 요소도 당연히 그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말은 반대해서 가면 예견할 수 없었다면
적용 대상이 되지 않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없었다 했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5번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 1번입니다. 미약자는 감경할 수 있고요. 이무적 감경입니다. 자, 충동 조절 장애라도 매우 심각하다면 그때는 장애로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했죠. 자, 10조는 혼합적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맞고요. 자, 3월 변별 능력과 기억 능력은 반드시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죠. 틀렸습니다. 자, 7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 자, 1번입니다. 심신장애 의무는 그 판단에 전문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긴 하지만 법원은 반드시 그 의견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2번. 이미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았잖아요.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이 기판력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되는데 따라서 이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두 번 재판받을 일이 없습니다. 기판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는 진실을 말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기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틀렸습니다. 자, 3번. 원자행위에 있어서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을 고수하는 입장에 따르게 되면 원인 행위 시를 착수로 인정하죠. 자, 4번. 음주 약물의 상태 하에서 성폭력 처벌법상의 특수강간죄를 범했을 때는 제10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마지막 줄에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세요. 임의적입니다. 형법과 달라요. 형법에서는 적용하지 않죠. 그렇지만 특별법에는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재량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꼭 좀 숙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7번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 1번 범행 당시 놓고 따진다 했죠. 자,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답니다. 임의적 감경이고요. 그 앞에 줄은 맞고요. 매우 심각하다면 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판례는 고의과실 모두 포함합니다. 8번 옳은 것은 정답은 2번. 1번 종합해서 인정하되 공판정에서 피고인 태도를 당연히 고려하죠. 어떤 사건이든 간에. 그렇죠? 자세가 안 돼 있으면 안 되죠. 선생님이 애들 잘못을 나그치는데 애가 삐딱하게 앉아 있어요. 껌 찍찍 씻고. 그러면 그거 봐주겠어요? 그러니까 살인이든 뭐든 간에 항상 법정에서 재판받는 태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고려합니다. 어떤 죄든 간에. 틀렸습니다. 생물학적 심리학적 맞고 소아기호증 증상이 매우 심각하다면 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이게 과실적 요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10조 사망의 적용 대상이 된다라고 보고 있죠. 틀렸습니다. 자, 9번. 다음 중 적절한 것은 정답은 3번. 1번입니다. 풀었죠?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기판력이 발생한다고 했어요. 이제는 사실대로 말할 기대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없다. 틀렸습니다. 거짓말했지? 위증죄가 됩니다. 틀렸습니다. 미약한 자는 임의적 감경이라 했고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체불을 방지할 수 없어요. 회사가 그만큼 어려우니까 이것이 긍정할 정도가 되었다면 책임 조각 사유가 됩니다. 즉 돈을 못 준다 할지라도 책임 조각 사유로 봤다. 이거 책임론에서 배우죠. 소아기호증 그 자체만 갖고서는 감면 사유가 되지 않아요. 틀렸습니다. 10번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정답은 4번. 기억입니다. 도의적 책임론은 행위자 책임이 아니고 행위 책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책임 무능력자에 대하여는 보완 처분을 부과하고 그러면 책임 능력자는 형벌을 부과하죠. 그래서 근거가 달라요. 그래서 도의적 책임론은 이원론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다 맞는 지문입니다. 틀린 지문이 이거야. 행위자가 아니라 행위 책임입니다.
자,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문도 간부 시험이긴 하지만 이렇게 박스에 하면서 하나씩 쓱쓱 하나씩 슬슬 끼어들어서 출제하고 있잖아요. 대비를 해두시라고. 자, 사회적은 행위자죠. 여기는 행위였고요. 여기는 행위자이고 소질과 환경에 따라 결정되는 결정론을 취합니다. 그쵸? 맞습니다. 동그라미. 자, 행위 당시 18세였던 갑입니다. 그럼 소년이었네. 근데 항소심 선고 전에, 즉 사실심 선고 전에 19세에 도달했다면 성인이잖아. 성인이기 때문에 부지연경을 못 때립니다. 이때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기형을 때려야만 됩니다. 동그라미. 자, 리을 번. 범행 당시에 능력이 있었다면 장애자로 볼 수 없는 거죠. 그쵸? 앞에 건 다 맞고요. 동그라미. 음주 만취했다. 원자행 사건이죠. 도주하였다면 예견을 할 수 있었는데도 뭐지? 10조 사망이지. 그치? 원자행인데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면 과실에 의한 원자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10조 사망할 때 포함시키거든요. 그래서 10조 사망의 근거에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동그라미.